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범국민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였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했던 2006년 당시를 회고해보면 오늘 여기 많이 참석하신 역대 국방부 장관님,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77명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차기 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142명의 17대 국회의원, 26명의 역대 경찰 총수들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였습니다. 600여 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 등 외교관, 700여 명의 교수, 학자 등 중도 보수 지식인들이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일에는 제항군인의 성무회 그리고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의 66.3%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2007년 2월 24일 전작권 단독 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2012년 4월 17일로 미국과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2012년 4월 17일로 연도와 날짜를 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2012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의 해입니다. 최근 북한의 노동신문은 2012년 그 분수령이라며 2012년에 조국 통일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북한 김일성 출생 100주년입니다. 4월 17일은 김일성 100주년 생일의 최대 축제 기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2012년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2012년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의 임기 만료의 해입니다. 따라서 2012년은 우리 안보에 가장 취약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초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여 놓았습니다. 최소한도 2012년은 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결정한 노무현 정부의 초기 명분을 보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나겠다. 북한의 핵실험 사항이나 전쟁 가능성이 높이와는 별개 문제이다. 안보에도 이상이 없다. 한국의 방영량은 많이 축소되어 알려왔고 과소선전되어 왔다는 등 한미연합사 해체의 초기 명분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 안보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의 추진 과정을 평가해보면 한미연합사 해체를 정권 인수위부터 국방 과제로 선정하여 노 전 대통령 주도하에 안보는 이상 없다는 일방적인 논리하에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미국과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 우리 안보에 가장 취약한 해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였습니다. 만일 그대로 추진하면 2012년을 전후해서 우리에게 안보 불안을 줄 수 있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상황에 따라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주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국민이 13.6%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처리 과정을 규명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연합사 해체 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두 가지를 요방합니다. 첫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체제의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민 60% 이상과 일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몸바친 거의 모든 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배경과 이유를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방부가 지금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지속 추진하는 논리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없다. 전시 작동권 전환으로 추가 국방비는 없다. 2012년께는 대북 억제 능력과 함께 독자적인 작전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첫째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해야 하고, 둘째는 국민이 안심해야 하며, 셋째는 외국의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우리의 안보 태세는 우리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보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논리를 그대로 개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국방부의 논리가 과연 안보의 삼위일체를 충족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2년은 우리 안보의 최대 취약 시기입니다. 북한 김정일은 지난 15년 동안 국방위원장으로 선군 정치를 강조하면서 핵미사일로 군사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국방위원장이 연임되면서 후계 체제의 지명도 미루고 국방위원회를 보강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억지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가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한 연합사 해체 문제를 미국에 공식 제기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단체 여러분들은 정부가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조기에 대책을 세우도록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추진 과정을 분석하면서 느낀 소감 한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도 대통령이 추진하면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국가와 국민이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